드디어 캐논에서도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 캐논에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EOS-R을 발표했습니다. 캐논은 DSLR 카메라 매출 압도적인 1위 기업이죠. 그동안 DSLR이 워낙 잘 팔리니까 미러리스 시장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는데 올 초 APS-C 센서 미러리스 카메라 M50을 발표한 뒤이어 며칠 전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EOS-R을 내놨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너무 좋아져서 렌즈 교환식 카메라 시장이 급속도로 줄고 있지만 미러리스 시장은 그나마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캐논이나 니콘 같은 기업들도 이런 대세를 거스를 수 없어서 요즘 미러리스 카메라들을 마구 찍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캐논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EOS-R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아무래도 선발주자인 소니 미러리스들, 그 중에서도 특히 포지션이 비슷한 α7 M3와 많이 비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무게는 580g으로 소니의 M3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풀프레임 미러리스들은 워낙 렌즈가 크고 무겁게 나오기 때문에 바디가 가벼운 게 크게 의미가 없죠. 메모리는 SD카드를 사용하는데 슬롯이 한 개뿐이라서 좀 아쉽고요. 배터리는 상온에서 370mAh 촬영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조루 배터리라고 욕먹던 소니의 2세대 바디들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실제 촬영 매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지만 스펙상으로 배터리는 소니 3세대 바디들의 반이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후면 LCD는 소니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용자 친화적인 스위블 액정이고 뷰파인더나 후면 LCD 성능은 모두 α7 M3보다는 좋은 것 같습니다. 센서는 3030만 화소의 풀프레임 CMOS 센서를 사용하는데 사골 센서라고 욕먹던 OD 마크4에서 크게 업그레이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화소 수도 OD 마크4와 거의 같은데 M3와 R3의 중간 정도네요. 바디 손떨방이 없는 건 좀 아쉽지만 렌즈 손떨방이 더 효과가 좋으니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듀얼 픽셀 AF를 사용해서 AF가 굉장히 빠르고 부드럽다고 하는데 요즘에 나오는 카메라들이 워낙 AF가 다들 빠르고 좋잖아요. 제가 사용해본 미러리스가 삼성 NX1, 그리고 소니 α6500, α7 S2, R3, M3 이렇게 5가지인데 S2를 제외하고는 다들 AF 속도가 너무 빨라서 특히 영상 찍을 때는 AF 속도를 낮춰서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AF 속도를 비교하는 건 전문 스포츠 사진가가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전문 스포츠 사진가면 1DX 마크2나 D5, 알파9 같은 프레스기를 쓰겠죠. 어쨌든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AF 속도는 쾌적할 것 같고 AF 커버리지는 렌즈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하는데 M3보단 조금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니처럼 눈에 초점을 맞추는 IAF가 있는데 연사로 찍을 때는 안 되고 한 장 촬영하는 싱글샷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별론데. 셔터박스가 없는 미러리스의 특징인 무음 촬영도 가능하지만 이것도 연사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나중에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개선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나온 스펙으로는 연사 시 기능 제한이 너무 많네요. 연사는 최대 초당 8매인데 이게 싱글 AF에서만 초당 8매로 되고 동체 추적 AF로 촬영하면 초당 5매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초당 8매도 요즘 느린 건데 싱글 AF에서만 된다는 게 좀 그렇네요.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잡으려고 연사를 날리는 건데 동체 추적 AF를 쓰면 초당 5매밖에 안 되니까 소니 2세대 바디 수준이고 이건 실더 쳐주기가 좀 어렵네. 어쨌든 스펙상으로 나타나는 연사 기능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용 감도는 ISO 100에서 4만, 그리고 확장하면은 102,400까지 올릴 수 있고요. 직접 찍어보진 않았지만 센서도 사골 센서고 화소수도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조도 촬영은 M3보다 떨어지겠죠. 요즘 미러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영상 기능인데 EOS-R의 동영상 기능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4K 촬영이 1.7배 크롭돼요.
네이티브 렌즈로는 광각 촬영을 거의 할 수 없는 거죠. 망원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좀 구차한 변명이고, 그냥 풀프레임 센서로 동영상을 돌릴 수 있는 프로세서 성능이 안 되는 거죠. 1.7배면 APS-C 센서 크기 정도만 사용한다고 봐야 되고, 아웃포커싱이나 저조도 촬영을 할 때도 훨씬 더 불리하겠죠. 소니 바디들도 크롬 모드가 있지만 풀프레임 모드와 크롬 모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화각에서 얻는 이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EOS-R은 광각 4K 촬영을 하려면 크롭 렌즈를 따로 사서 어댑터에 끼워서 사용해야 됩니다. 돈도 들고 불편하죠. 그리고 4K 영상이 풀픽셀 리드아웃도 아닌 것 같아요. 보통 풀픽셀 리드아웃이면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걸 봐서는 픽셀 비닝 방식인 것 같고, 뭐 4K로 안 찍으면 되는데 4K로만 찍는 제 입장에서는 많이 실망스럽고, 고속 촬영도 FHD에서 초당 60프레임 레이트 밖에 안 돼요. 120프레임 레이트로 찍으려면 720p HD로 찍어야 되는데 사실 좀 황당하죠. 요즘 HD로 영상 찍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이게 3, 4년 전이라면 적당한 스펙인데, 물론 3, 4년 전이라고 해도 뛰어난 스펙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은 2018년이란 말이죠. 거창하게 프로모션 한 거에 비하면 너무 안타까운 동영상 성능이다. 동영상 스펙은 소니 3세대 바디는 말할 것도 없고 2세대 바디인 α7S2보다도 확실히 떨어지고요. 3년 전에 나왔던 2세대 고화소 사진 전문 바디 α7R2와 정확하게 같은 스펙입니다. 그리고 EOS-R의 4K 동영상은 센서를 크롭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크롭 바디인 삼성 NX1 그리고 소니 알파 6500하고도 비교할 수 있는데 그 두 카메라보다도 확실히 성능이 떨어지고요. 파나소닉의 GH5는 물론이고 GH4보다도 동영상 성능이 떨어지는데 GH 시리즈는 뭐 센서 크기가 작으니까 번외로 하겠습니다. 뭐 많이 실망하긴 했는데 그래도 장점이 있습니다. 10비트 로그 촬영이 된다는 점. 물론 자체 레코딩은 안 되고 HDMI 단자로 외부 레코딩을 해야죠. 8비트 로그는 SD카드로 가능하고요. 그래도 뭐 8비트 로그만 되는 소니 미러리스들보다는 비교 우위에 있네요. 참고로 GH5는 자체 10비트 로그 촬영도 가능하고요. 그래도 캐논은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한 배려하는 게 느껴지는 게 대표적인 게 스위블 액정이죠. 소니가 아무리 욕먹어도 절대 안 넣어주는, 이전 DSLT 시절에 소니에서도 스위블 액정을 넣어줬기 때문에 소니가 기술이 없다거나 특허 때문에 못 넣어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유저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EOS-R을 발표하면서 같이 발표된 4가지 어댑터가 있는데 그 중에 내장 ND 필터가 있더라고요. 뭐 가격은 꽤 할 것 같지만 영상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렌즈별로 ND 필터 구입하고 끼우려면 뭐 비싸기도 하고 불편하니까. 그리고 렌즈를 갈 때 센서 앞으로 막이 내려와서 먼지를 막아주는 기능도 있던데 이게 막에 먼지가 묻어서 결국 렌즈하고 센서 사이에 먼지가 남겠지만 그래도 사용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는 캐논의 정성이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논의 미러리스 시장 진출은 소비자로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지만 EOS-R은 같은 포지션에 있는 소니의 α7M3에 비해 스펙이 많이 떨어집니다. 부족한 배터리 용량, 싱글 SD 카드 슬롯, 바디 손떨방의 부재, 제한적인 연사, 1.7배 크롭되는 4K, FHD 고속 촬영 불가 등 스펙으로 보면 소니 2세대 바디 수준으로 3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있다. 4K 영상을 찍지 않으면서 스위블 액정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EOS-R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훨씬 싼 M50을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이 좀 애매한 것 같고 가격도 259만 9천 원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M3 출시 가격보다 10만원 비싸죠. 성능은 훨씬 떨어지는데. 다만 다양한 렌즈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어서 기존 캐논 DSLR 사용자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소니 카메라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20년 전에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캐논 필름 카메라를 썼었고 10년 전에는 캐논 DSLR을 썼거든요. 저는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 따위는 없기 때문에 좋은 제품이 나오면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어서 이런 제조사들 간의 무한 경쟁은 너무 반갑고요. 그런데 캐논이나 니콘의 새로 나온 미러리스 카메라들로는 현재 소니를 전혀 위협할 수 없을 것 같네요.
미러리스 카메라는 전자제품인데 캐논이나 니콘 미러리스는 전자제품으로서 스펙이 너무 떨어지니까, 물론 스펙이 다가 아니고 색감이라든지 디자인 같은 게 있지만 이런 건 굉장히 주관적인 요소고, 저는 객관적인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기대할 건 파나소닉의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나소닉도 전자회사니까 더 기대가 되고요.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 캐논과 니콘도 좀 더 분발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